개발자들의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처음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게 이제 고민이 되냐면,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언어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개발자들의 프로그램 언어가 몇 가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조사해 보니까 위키피디아 있죠. 거기서 조사해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수가 지금 720개가 일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72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720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골라서 뭘 하세요라고 할 만한 경험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720개를 다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로 쓰는 언어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지는 뭐 어떤 제가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자들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걸 고를지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제가 외부 사이트에서 경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현재 개발자들의 700개가 넘는 어떤 언어들이 있지만 어떤 동향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어떤 언어가 앞으로 쓰일 것인지를 선택할 때, 뭐 정답이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선택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르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조금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제 프로그래밍 사실 그 순위를 알 수 있는 사이트들을 조사하기 이제 시작하면서, 뭐 저도 사실 좀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새롭게 정보를 많이 보게 됐어요. 우선 첫 번째 그런 걸 알 수 있는 곳은 이제 GitHub에 있는 랭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GitHub의 랭킹, 그 언어 랭킹 사이트에 가보면 결과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페이지는 이제 GitHub의 랭킹의 랭귀지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실제 보면 1위가 지금 자바스크립트이고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파이썬, 자바, 뭐 C++, C, PHP, 뭐 C#, 쉘, 고,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랭귀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트렌드들을 한번 보면서, 뭐 이 자료가 아니라도 다른 자료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언어들이 어떤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고라든지 타입스크립트, 코틀린, 뭐 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쳐다보고 할 수 있도록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이렇게 어떤 특정 회사에서 하는 이제 타이오비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인덱스에는 보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기업의 서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자료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이트보다도 여러분에게 진짜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건 사실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는 이렇게 매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거든요. 저도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사실 강의 자료나 뭐 다른 외부의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이 사이트에 항상 인사이트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개발자 설문의 결과라는 게 여기 보시면 거의 9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걸 대답하는 사람은 스택 오버플로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스택 오버플로우를 많이 쓴다는 말은 저희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랑 거의 같은 거죠. 뭐 의문사항이 생기면 스택 오버플로우 가서 질문하고, 그러는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개발자들의 인사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내는 것들보다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이제 살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면 내용이 너무 이제 막 방대하게 조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힌트 또는 뭐 어떤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랭귀지죠. 자, 이 랭귀지를 검색해 보면 이제 좀 나오는데요. 엔터. 네, 이제 이쪽이네요.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기술들이 어떤 거였냐고 봤을 때 사실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 SQL,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기술로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파이썬, 자바, 그리고 배시, 쉘, 뭐 파워쉘 같은 쉘 스크립트류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라요. 그 나머지들이 이제 C#이라든지 PHP, C++,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쓰이고 뭐 다른 언어들이 쓰이고 있는 이제 정도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랭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과 뭐 좋아하지 않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개발자들 입장에서 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뭐냐? 러스트라는 언어입니다. 러스트가 뭐 거의 83% 이상의 개발자가, 이게 이전 연도에는 이거의 숫자가 훨씬 적었는데요. 지금 뭐 러스트가 아주 각광받는 언어로 된 거죠. 그 8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위가 파이썬, 그리고 3위가 타입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 2, 3, 4, 5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이런 데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든지, 사실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은 이 전 세계 개발자들은 이렇게 이런 언어들에 지금 관심이 많고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언어로 보면 VBA, 뭐 쓰고 있지만 일단 싫은 거죠. 그리고 Object-C, 어셈블리, 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언어라는 건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무엇을 고르면 좋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선정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저 지금 보면 러스트가 1위잖아요. 근데 러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러스트 잠깐 얘기 드리면, 러스트는 모질라에서 창안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형 언어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건데요. 하이브리드형 언어라는 건 기존의 로우 레벨의 프로그래밍을 하던 그 좋은 기능들이 있겠죠. 근데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하기가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능이나 병렬화, 뭐 메모리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로우 레벨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쉽지 않았어요. C나 C++를 할 때. 근데 작성을 조금 더 쉽게 하고 그 스스로 알아서 좀 이 고수준에서는 막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러스트에서는 그런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러스트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러스트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러스트를 뭐 하지도 않고. 근데 어떤 이러한 언어가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제 볼 때 해봐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인 고민으로, 그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야 돼? 7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초보자분들이,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를 때 선택에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케바케잖아요. 뭐 어떤 언어가 좋다, 뭐가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우선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웹사이트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려는지, 게임을 만들려는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완전히 언어가 다르다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웹사이트로 눈에 보여지는 걸 만드는 걸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타입스크립트라든지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후의 것들을 배우는 게 이익이 되겠죠. 하지만 모바일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뭐 자바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코틀린도 가능할 테고, 뭐 다트 같은 언어들도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이게 iOS 계열의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자예요. 그러면 C나 스위프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개방형 OS에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데스크탑으로 뭔가 만드는데 C나 C++ 또는 뭐 Qt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윈도우에 쓰는 C샵이라든지, 또는 좀 더 쉽게 쓰는 일렉트론이라든지, 뭐 이런 언어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사용 목적을 먼저 결정을 해야 언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데이터인데, 사실 이 인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언어가 사양길로 가는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뭐 사양길에 있는 언어를 지금 열심히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인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앞으로 잘 될 거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과거에 인기가 없었는데 특정한 어떤 업무 도메인에서 꼭 필수이기 때문에 그 비싼 어떤 인력 그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판단을 하고 골라야 되는데, 뭐 언어의 인기는 지금 이런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고려해야 되는 건 이제 나머지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인데요. 뭐 실행 속도. 예를 들면 이 실행 속도가 중요한 도메인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중요한 도메인, 검색 엔진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 저 수준의 언어를 선택하죠. 아주 빨리 로우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C나 C++, 러스트 같은 언어들은 파이썬을 대비했을 때 뭐 20배에서 100배까지도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썬을 배웠다고 해서 파이썬만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 실행 속도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장점을 크게 발휘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개발 속도 같은 거 있죠. 왜냐면 그 빨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행 속도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업무 도메인이라고 하면 그 C나 뭐 C++ 같은 거 하면 되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의 변화가 아주 잦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출시를 해야 돼요. 그런 도메인에서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죠. 파이썬 같은 경우가 주로 대표적으로 파이썬이라든지 루비, 자바스크립트, 이제 그래서 이런 인기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얼마나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안정적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르는 건데, 지금 사실 이제 이야기했던 요소만 가지고 선택을 해도 몇 가지 이제 언어들이 물망에 막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굳이 하나의 언어를 이렇게 선택하시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처럼 뭐 인공지능을 많이 쓴다 그러면 R 같은 것도 좀 쓰이게 되죠. 그리고 뭐 파이썬을 쓴다고 해도 파이썬을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느냐 또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기술로 쓰느냐 이런 거 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하나를 잘하기도 참 힘들지만 현대에 요구되는 어떤 개발자의 역량이라는 것이 한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막 고집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글로벌 전체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트렌드를 항상 지켜보면서 변화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좋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어떤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이제 그 공부를 하시고, 공부한 내용도 같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빠르게 추격을 해야만 글로벌의 어떤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을 가진 개발자로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골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게 되는데, 그러한 애자일한 접근법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